네,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앞에 시간에 너무 길었죠. 그리고 또 이론에서 깊게 다루지 않는 그런 항목인데 또 이론을 좀 보충할 필요가 있고 해서 다루다 보니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들 수 있는데 가볍게 생각하세요. 뭐 혹시나 모를 것에 대해서 맛보기 하는 정도로 가볍게 본다. 대부분 어려운 개념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맥상 파악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든가 그 정도로 요구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 반드시 강조해야 될 것을 한 가지 강조를 안 했었는데 바로 7급, 9급의 구별 그리고 서울시 시험을 볼 것인가의 구별 반드시 필요하죠. 서울시도 보고 7급도 본다는 가정하에서는 지금 다루는 이 모든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다 공부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7급을 안 본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같은 9급이어도 서울시 시험을 안 본다라고 한다면 그 심적인 부담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만큼 아주 기본적인 이런 사항 안에서 충분히 합격권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종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먼저 분명히 서야 한다는 점을 고려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문론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문론에서 이제 다음 체계표 기본적인 사항이죠. 위는 발음기관. 그러니까 항상 사람 옆 얼굴, 코가 저 왼쪽에 있는 옆 얼굴. 그래서 여기가 맨 앞 입술 쪽이 되고 여기는 맨 뒤 목구멍, 목청이 되는 거죠. 저 밑에는 소리내는 방법으로 파열, 파찰, 마찰. 그러니까 자음은 성대에 떨림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흘러나올 때 입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만났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맨 앞쪽은 입술이 만났다 떨어지는 것인데 하나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아래는 혀가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혀가 만나는 세 개 중 얘는 혀 끝 앞이니까 혀가 뒤로 말릴 수는 없으니까 혀 끝. 그리고 여기는 혀 바닥. 그리고 여기는 혀 뿌리. 그러니까 혀 끝은 늘어지고 뿌리 쪽이 올라가면서 목젖 부분과 닿는 이런 양상이 되는 거죠. 그런 위치고 여기는 그것이 만났다가 떨어지는 풍선이 터지듯이 터지는 이걸 파열이라고 하고 밑에 마찰은 가깝게 다가가서 공기의 흐름을 제약하고 소리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닿지 않으니까 공기가 모이면서 압축되면서 한쪽에서는 새 나가죠. 틈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새 나갈 때 혀 끝에 스치는 이런 마찰, 이것이 파열, 마찰, 소리의 성질이죠. 소리내는 방법. 그런데 파찰, 여기는 파열음의 성질과 이 세 번째 마찰음의 성질이 둘 다 나타나는, 그래서 붙었다 떨어지면서 파열이 이루어지고 떨어질 때는 완전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만 떨어지면서 마찰음의 성질이 남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좀 깊이 들어가면 서울시나 그 7급 쪽에서 다룰 그런 성질을 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여기 비음, 유음이라고 했어요. 유음은 흐르는 소리다. 흐르는 소리. 그러다 보면은 소리의 성질, 특징, 이것으로 분류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비음이라고 하면 콧소리가 되죠. 그러면은 코라는 점을 말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 위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이 여기가 소리 나는 위치고 여기는 소리 내는 방법인데 아주 특수하게 들어가 보면 제한적으로 이것도 소리 나는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도 참고로 둬야겠습니다. 근데 학교 문법상 이런 부분을 기계적으로 소리 나는 위치 이렇게 설명하는 건 무리가 따르고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지만 코라는 그런 특징에서 소리가 나는 위치라는 면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기로 준다든가 그런 형태로 문제를 구성해야 다룰 만한 것이지 기본적인 질서를 이렇게 넘게 되면은 이거는 학자들이 다룰 영역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시험 문제로 제시하는 이런 자료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계적으로만 완벽히 암기하고 있다가 그 암기된 것 이외의 건 모두 부정하는 이런 태도보다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자 하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양순음.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읍 계열 그리고 밑에 미음 이것이 있다. 기억 맞는 것이고 기억이 맞다면 일단 답의 범위를 1, 3번으로 줄여놓고 니은과 리을을 점검하면 되겠죠. 디귿은 점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니은 양순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골고루 발달해 있다. 파열음과 마찰음이 골고루 발달해 있다. 근데 마찰음은 여기. 그래서 설단음의 문제지 양순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니은을 지우고 바로 답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정적인 답을 3번으로 표시해 놓고 디귿과 리을을 마저 점검해서 검증하는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였고요. 12번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 1번에 니은, 미음, 이응은 니은, 미음, 이응 이렇게 해서 비음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음이다. 유음은 밑에 리을을 말하는 것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보입니다. 국가직 9급답게 아주 기본적인 낮은 차원에서 질문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여기 비교 13번은 7급입니다. 그것도 서울시 7급이에요. 1번 평음, 경음, 유기음. 옛날 기출문제 다룰 때도 종종 지적을 해 보이고 우리가 우문론 그 문제로 이론을 점검하자라고 해서 문제 35개 정도 제시해 드렸던 거 기억날 겁니다. 거기에서도 평음, 경음 또는 격음 뭐 이런 용어를 써서 과거에 출제했던 사례가 선택지에 용어가 등장했던 바 있었죠.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음, 경음 그리고 이제 유기음이라는 또 좀 새로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바로 뒤에 삼중체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삼중체계란 말에 기대서 문맥상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점은 쉽게 힌트로 잡을 수 있는 정도죠. 내용상 전혀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거의 12번이나 13번 난이도는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차이점이 있었다면 뭐예요? 바로 수험생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방식. 이게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종종 나타나는 7급 문제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용어에 부담 갖는 이런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 속성을 제대로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암기했던 사람들은 그런 응용력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꾹쭉 준비해왔던 사람들은 조금 낯선 용어가 보인다고 해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쉽게 풀어갑니다. 여기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때 삼중체계란 단어가 눈에 잘 뜨일 거예요. 자, 그 정도에서 가볍게 보시고 14번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가장 높은 해서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모음 삼각도라고 하죠. 그래서 자음과 달리 기본적으로 이 전설, 후설 이 상단의 기준만이 아니라 이 왼쪽의 기준이 뭐야? 혀의 높이에서 다른 말로 하면 입을 다물고 벌리는 정도. 자음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성대 떨림이 없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공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약을 해야 거기서 소리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자음은 기본적으로 입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항상 만났다 떨어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고중저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음은 유성음, 성대의 떨림으로 이미 소리가 만들어진 거죠. 이미 만들어진 소리를 아 다르고 어 다르게 또는 으 다르게 이렇게 구별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입모양을 조절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물고 벌리고의 차이가 있다. 자, 그런데 다물었을 때는 혀가 앞뒤로 이동하는 게 자유로워요. 근데 입을 벌린 상태에서는 입을 쫙 벌렸기 때문에 벌어진 상태에서 혀가 앞뒤로 움직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의 모양으로 표를 그렸지만 실제로는 삼각형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여기 애는 여기쯤 놓이는 거죠. 그래서 입을 벌린 상태에서는 혀가 앞뒤로 움직이는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삼각형의 축이 되는 것들을 뽑아서 모음 삼각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높낮이에서 가장 높은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으, 우 계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으로 답하는 그런 문제 좀 쉽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거고, 여기서 그 우, 오, 요 차이, 우보다 오는 입이 벌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아는 더 벌어진다. 우, 오, 아. 이걸 기본 축으로 하면은 쉽게 구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2번 답지에 어나 그 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도 아, 어 계열 이런 것들이 추가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구별이 가능했던 기본적으로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의 기본 사항에 충실한 수준의 문제. 다음 15번은 다음은 일부 지역과 계층에서 에와 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은 에와 에 바로 이 둘의 차이가 되는 것인데, 그럼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뭐의 문제? 높낮이의 문제. 그런 것.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문제와 똑같이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 도표 자체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방직 7급이었지만 난이도가 높다 할 수 없죠. 다음 16번 공통으로 적용된, 자 이때 방법적인 부분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꽃내음. 자, 이렇게 해서 발음 기호를 바로, 물론 이 사이에 화살표를 넣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문론, 표준 발음법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이 발음 기호를 밑에다 써주는 이런 습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바뀐 부분도 쉽게 눈에 띄면서 그것이 방향도 동시에 파악되는 이런 효과가 생기죠. 위아래 놓아야만 정확하게 그 특성들이 시각적으로 와닿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꽃 하면 대표음 디귿, 그런데 그 디귿이 니은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따져보자면 치읓이 대표음 디귿이 됐다가 니은이 되는 요 두 단계 변화, 여기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으로 풀어갈 문제, 서울시였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음 17번. 다음 중 우문 변동으로 우문의 수의 변화가 있는. 자, 질문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앞에 우문 변동이라고만 보면 우문 변동의 종류가 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할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뒤에 우문의 수의 변화, 여기에 질문의 포인트가 있다. 이걸 잡는 게 중요하겠고요. 우문 수의 변화가 생기려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탈락이 돼야 개수가 줄지요. 그죠? 탈락이 돼야. 그 다음 또 하나, 축약. 축약은 A와 B란 두 개가 만나서 바로 한 개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개수가 또 줄겠죠. 그리고 첨가. 그럼 없었던 것이 늘어나는 이런 특징이 될 것입니다. 자, 1번의 발전하면은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는 이런 양상으로 본래 지읒도 한계가 인정이 되고 그것이 다른 것 쌍지읒으로 바뀌었지만 개수는 변화되기 어렵죠. 니은의 국화, 그럼 앞말의 받침 기역과 뒤에 히읗이 축약이 되니까 기역 히읗 두 개가 나눠져 있었던 것이 하나로 축약되면서 개수가 줄게 된다. 그래서 일단 니은이 들어가는 선택지여야 되는데 다행히도 2번, 4번 답지에 니은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 3번에 니은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기억은 쉽게 아닌 것임이 확인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보라 잠정적으로 3번이 답이다라는 걸 표시하고, 그리고 나서 마킹은 나중에 하더라도 3번을 잠정적으로 문제지에 표시한 상태에서 니은 다음에 디귿을 검증 차원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솔립 할 때 초성인 니은이 첨가되더라, 추가되더라.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검증 끝. 이렇게 정답 확정으로 가면 되겠고, 8번 깎다. 여기도 역시 국가직답게 새로운 용어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보통 탈락, 첨가, 축약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용어들인데 첫 번째 교체라는 말이나 마지막에 도치 이런 말들은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단어죠. 하지만 이렇게 뜻풀이를 주지 않습니까? 뜻풀이를 주고 교체는 한 우문이 다른 우문으로 바뀌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 도치는 위치가 서로 바뀌는, 서로 맞바뀌는.
자, 1번에 깎는 할 때 눈으로 볼 때 쌍기역 받침 이것이 교체 현상에 의해 깎는 그래서 이응 다른 것으로 바뀌는 이렇게 설명된 거죠. 2번에 깎아 탈락 현상에 의해 근데 받침의 깍 쌍기역은 뒤에 이음절 초성으로 위치가 옮겨진 거지 탈락은 아니었다. 이 부분이 확실히 확인되죠. 그 다음 깎고라고 할 때 도치 현상에 의해 깎고로 발음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쌍자음이 앞에 쌍기역이 깍해서 대표음 기역으로 바뀐 것이고 그리고 고 이 부분은 쌍자음으로 바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음은 교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깍지 여기는 앞말의 그 받침 쌍기역이 기역으로 이거는 앞에 3번에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뒤에 지 이 부분이 또 찌 된소리로 바뀌는 이런 양상. 자 그러면은 3번 4번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나란히 연결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번은 앞말의 받침이 뒤로 쓱 넘어가는 이런 양상. 그러니까 3, 4번에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똑같은 패턴으로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난이도를 낮춰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번에는 우문 변동 그래서 갑진 할 때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는 이런 양상들은 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다른 우문으로 바뀌는 것이지 없었던 것이 첨가되는 이건 아니다라는 점이 아주 확실하게 보이죠. 앞에 비읍 시읒 이것은 대표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첨가 확실하게 아닌 이 부분을 통해서 X 표시할 수 있겠고 다음 박과 앞에 18번에서도 본 것과 같은 방식이죠. 근데 적어도 축약이라는 것은 없다는 점이 쉽게 보이죠. 쉽게 보이는 것으로 OX 판단을 먼저 점검해 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는 쉽게 가도 좋을 내용이죠. 그 정도. 4번 같은 경우도 역시 첨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받침 자리도 있고 초성 자리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소리만 바뀌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첨가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첨가가 아니다는 점이 구별되고 축약이 아니다로 구별되는 이런 정도를 고려한다면 전혀 지방직 7급의 난이도를 갖지 못하는 아주 쉬운 내용이다는 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방직이나 7급이라 한다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죠. 20개 문제가 다 어려울 수는 없으니까. 다음 20번 문제. 동화의 방향, 손난로라고 할 때 무엇이 바뀌는가? 이렇게 바로 밑에 써주고 나면 손난로에서 두 번째 음절의 받침이 바뀌고 있고 뒤에 것의 영향이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역행이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불놀이 이것이 이로 발음이 되는 것으로 여기가 달라졌는데 왜 달라졌느냐 원인을 따져보면 뒤에서는 원인이 될 만한 게 없죠. 앞말에 받침이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순행의 방향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걸 가리고 이음절만 놓고 보면 놀이 니은으로 소리가 나는 거 아니야? 리을로 소리가 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이게 막 의아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런 헷갈리는 현상이 한번 그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이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꾼 시험장 안에서는 안 바뀌어요. 시험장 나와야만 정신 차리고 다시 바꿔 생각할 수가 있죠. 시험장에서는 직관적으로 한번 떠오르면 끝입니다. 생각이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방법적인 연습이 뭐예요? 만약에 이것이 리을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니은, 리을. 그러니까 리을이 아니라면 바로 니은으로 해서 얘만 니은이냐 리을이냐 이렇게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얘도 니은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면 얘도 니은으로 바꿔서 분놀이 그러면은
분 절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헷갈렸던 그 부분이 헷갈릴 필요 없이 분명히 리을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방법적인 해결입니다. 자, 나머지도 이렇게 순행의 방향으로 바뀌는 것으로서 서울시 7급 역시 난이도 하 수준에서 출제 현설이었습니다. 다음 21번 교육직 그 문제답게 보기를 주고 있습니다. 가에 아서. 그러니까 아서 우리가 그 이런 시간에서 항상 이 먹어하고 색깔을 구별해서 써봅시다. 먹어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가, 아 이렇게 견줘봤었던 거죠. 그래서 먹어는 탈락과 축약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쓰는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어미가 살아있다. 이거 설명했었던 부분이에요. 바로 그걸 담고 있는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는 어미의 형태가 그 방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미의 형태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1번이 가다 뒤에 공통적으로 다 가, 다 이게 붙는 것이니까 1번에는 고인가 아니면 고인가. 2번 아니. 3번 가아도.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여기에서 과연 아가 결합된 형태의 어미의 모습은 뭐냐? 아고, 아니, 아도, 아면 중에서 과연 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잡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난이도입니다. 그걸 잡아낼 수 있었던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도를 3번의 경우는 이거 조사도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수험생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사는 기본적으로 체온 뒤에 붙어야지 가다라는 동그라미, 우리 늘 체온을 네모로 용언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해 왔었죠. 동그라미인 경우에 바로 조사를 붙이는, 이건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었죠. 여기는 그 문법적인 그런 현상,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미의 본 모습이 뭐냐, 이걸 잡아내는 것에 의해 난이도가 좌우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피부로 느꼈던 난이도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느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22번은 가져라. 이거 뭐 그 이 자음체계표 설명 끝낸 다음에 주의할 글자로 몇 개 뽑았었죠. 제일 약한 소리. 비음 중에서 비음 3개 중에 상대적으로 제일 약한 소리. 그래서 니은을 막내라고 표현했던 점. 리을, 이거는 어때요? 받침에 쓰일 때 L, 초성에 쓰일 때 R. 그래서 한 개 우문이지만 소리는 두 가지 소리 성질을 띈다. 이런 점에서 주의할 글자. 히읗은 바로 얘네들을 만나서 그 칸 안에 거센 소리로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히읗 챙겨봤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챙겼던 글자가 뭐였습니까? 바로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센 소리. 그래서 이 글자가 초성에 쓰일 때 중성의 모음이 얘가 센 만큼 모음이 약화된다. 그것으로 어와 여, 우와 유 이런 차이를 구별할 수 없게 한다. 자, 그것으로 지적했었던 부분. 그래서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4번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 그래서 같은 교육직에서도 앞에 21번은 좀 어렵게 느낀 면이 있고요. 어미의 형태 자체를 미리 맛보기 한 경우여야 쉽게 느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2번은 가장 기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23번 리을의 발음. 그래서 상견례, 의견난, 백리,
특히 상견례, 의견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연습해 보던 것들 같은 항목에 있는 것들이라서 쉽게 잡을 수 있고 이 백리 요것만 발음교를 정확히 잡아내면 바로 1번에서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번에 임진난, 공권력 자, 이런 부분이 공권력으로 발음되는 임진난은 그 앞에 상견례나 의견난 이거랑 똑같이 뭐예요? 의미상 엉뚱한 단어의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니은으로 바뀐 경우였다. 근데 공권력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다른 단어를 발음한다는 의미상의 혼란 이건 아니었는데 뭐 때문에? 발음이 불편하다. 공권력 하다 보면 혀가 꼬일 것 같은 발음하기 불편한 그런 점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니은으로 바뀌는 방향이었고요. 그에 비춰서 광한루 리을이 아니다 싶으면 한 글자만 보면 헷갈릴 수 있다. 두 글자를 동시에 바꾸라. 리을이 아니라면 니은 광한루 그럼 더 이상하죠. 그래서 광한루가 맞다. 그러면은 니은으로 발음되는 경우와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가 다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3번에도 대관령의 차이점이 있고 4번에 난로의 차이점이 있고 난로는 칼날과 함께 가장 기본적으로 예시에서 살펴보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7급 다운 난이도는 없죠. 9급 정도 선에서 활용할 만한 기본 난이도. 다음 24번. 자, 여기서 1번에 밭을 그러면은 여는 법칙, 저는 법칙에서 제1 기준은 실질 형태소를 만나는가, 형식 형태소를 만나는가 결합의 조건이죠. 근데 우선 발음해보고 판단한다. 이거는 일반인의 태도지 수험생의 태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수험생은 결합의 조건을 살핀다. 자, 그래서 밭 뒤에 조사 을 이게 붙었기 때문에 형식 형태에서 그럼 바로 이어서 밭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밭을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 이거는 틀린 것인데 틀리는 이유 바로 국외음화로 혼동을 유도하는 방식 여기 해당되는 거죠. 국외음화를 즉각하도록. 그런데 밭을 시옷으로 바꾸는 경우는 그조차도 아닌 일상의 발음은 좀 쉽고 간단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데서는 잘못이죠. 이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역시 서울시다운 난이도는 없는 그런 정도에서 기본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5번이 조금 그나마 살필 만한 여지가 있는데 여이의 발음을 묻고 있다. 국가직 7급 다운. 그러나 이것도 뭐 특수한 자료를 사용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보편적 자료를 사용했죠. 표준발음법에 들어있는 그 중에서 여이의 발음 중 기본사항 이응, 리을 그래서 예와 레의 경우 근데 요 리을의 경우는 이거는 뭐 쉽게 소리값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이가 온전히 그러니까 한 음절을 놓고 볼 때 초성자리가 비어진 만큼 중성만으로 온전히 발음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런 점에서 쉽게 공감이 되는 건데 리을이 들어왔을 때 이게 예외로 암기할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표준발음법 들어가면서 항상 리을은 예외다. 이 항목 말고도 리을이 나오는 경우에 예외가 뒤에 또 몇 가지가 이어지죠. 그래서 리을은 예외다라고 집중 점검해야 했던 공부해야만 했던 그런 항목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난이도를 한 중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표준발음법의 기본 사항들을 좀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점 고려토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락 짓고 나머지 문제들이 더 있는데 뒤에 단원이 좀 바뀌는 그러니까 크게 넘어가서 로마자로 바뀌는 부분에서 한번 좀 끊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 수 적당하게 다음 시간으로 끊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었다가 이어갑니다.